오늘은 인텔리안 테크에 대해서 알아보고 최근 고객사인 원앱이 파산했다고 하는데 이로 인한 영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리안 테크는 2004년 2월 5일 이동체 위성통신 안테나 개발, 생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2007년 미국 법인을 설립하면서 해외 진출을 시작했고 11년 12년에는 네덜란드와 영국에 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2016년 10월 18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싱가포르, 홍콩, 중국에 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설립 당시부터의 자본금 변동 사항입니다. 2016년 10월 상장하면서 일반 공모로 보통주 145만 주를 발행했고 2019년 7월 말 전환권이 행사되면서 29만 주가 발행됐습니다. 19년 말 전환사채 미상환 내역이 남아있고 전환 가능 주식수는 약 43만 7천 주입니다. 2019년 말 기준 최대 주주와 주요 주주의 지분율은 이렇습니다. 대표이사 성상협이 23.27%를 보유하고 있고 인텔리안 시스템즈가 7.85%, 그리고 자기 주식을 2.77% 보유하고 있습니다. 20년 4월에 주식 매수 선택권이 행사되면서 지분율이 조금씩 변동되기는 했습니다. 총 54개의 지적재산권이 등록 또는 출원되어 있는데 특허권 48건, 실용신안 1건, 디자인 3건, 상표 2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양방향으로 송수신이 가능한 위성통신 안테나, 위성방송 수신 안테나의 제조 판매입니다. 회사의 제품은 해상용 안테나에 집중하고 있고 현재 나와 있는 제품들 기준으로 선박 제품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라이프 사이클은 5에서 7년 수준이라고 합니다. 회사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 시장은 기술 집약적, 자본 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 과점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유로컨설트가 2018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위성통신 안테나를 사용하는 해상용 통신 서비스 시장은 2027년까지 향후 10년간 연평균 9.6% 이상의 성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성통신 서비스는 사용하는 주파수별로 MSS 방식과 VSAT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향후에는 VSAT 방식이 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품별 매출액 추세를 보면 2018년에 위성통신 안테나의 매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45.4% 수준 증가했는데 반면 위성방송 수신 안테나의 경우에는 4.6% 감소했습니다. 3개년 평균으로 보면 위성통신 안테나가 전체의 72% 수준을 차지하고 있고 위성방송 수신 안테나는 1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결 대상 종속회사 현황입니다. 6개의 회사가 지역별로 설립되어 있고 모든 법인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해 법인은 홍콩 법인의 자회사입니다. 법인별 손익 현황인데 미국 법인 매출이 100억 원 이상 크게 상승했고 당기 순이익률은 6.1%에서 2.9%로 감소했습니다. 홍콩 법인은 2019년에 매출이 처음으로 발생했고 네덜란드 법인의 매출은 10% 이상 감소했습니다. 고객사가 위치한 지역별로 매출 현황을 보면 국내 매출이 179.6% 수준으로 크게 증가했고 미국 매출도 40% 수준 증가했습니다. 네덜란드 법인 매출이 줄어서 그런지 유럽 지역은 18.5%만큼 매출이 감소했는데 평균적으로는 7.4% 증가했습니다. 법인별 재무 현황을 보면 규모가 큰 미국, 유럽 법인들의 순자산 비율이 2019년 들어서 개선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연결 손익 기준 최근 5개년 손익 변화를 보면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안정적으로 7에서 10% 사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제품 판매가 급증해서 매출액과 이익이 30% 이상 변동했고 이런 공시도 올라왔었습니다. 평균 매출액 규모를 보면 5개년 가중평균 900억 수준이고 영업이익률은 8.5%, 당기순이익률도 7.2%로 양호한 수익성을 달성해 오고 있습니다. 포괄 손익계산서입니다. 금융비용이 73% 수준 증가했고 법인세 비용은 2019년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융비용 내역을 보면 2019년에 파생상품 거래 손실이 14억 원 수준 발생했습니다. 19년 말 재무제표의 법인세 비용은 기업이 당기법인세를 추정해서 비용 처리를 한 금액입니다. 이때는 실제 현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대변에서 선급법인세나 미지급법인세 등 자산부채를 조정해서 회계 처리합니다.
이후 재무제표가 주총에서 승인되면 기업은 이를 바탕으로 세무조정을 하고 추정치와 실제치의 조정기표를 합니다. 세무조정을 했는데 기인식한 법인세 비용이 너무 많았거나 또는 법인세를 환급받는 일이 생기면 법인세 수익이 발생하기도 하고 재무제표상 법인세 비용이 마이너스로 기표됩니다. 연구개발 지출 내역을 보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텔리안테크의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매출액 대비 비율이 증가하면서 2019년에는 17.88%를 기록했습니다. 19년 말 연결 기준 재무상태표입니다. 순운전자본은 20.3% 감소, 유동 비율은 23.5% 감소, 순자산은 2.6% 증가했습니다. 자산 증가한 내역을 보면 유형자산이 107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관련 공시를 보면 19년 11월 15일에 신규 투자와 관련된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생산 물량 확보를 위해 공장을 신축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서 유형자산 내역이 전년도 대비 57.2%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투자는 20년 9월 30일까지 지속될 예정이므로 20년 중에도 유형자산 내역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중 일부는 연구개발 관련 유형자산 취득 내역입니다. 전기 대비 48억 원 정도 유형자산 내역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텔리안테크와 거래 상대방인 원앱의 계약 공시 내용입니다. 2019년 12월 3일에 계약이 체결되었고 착수금 600만 불, 초도 공급 금액 1,600만 불로 총 계약 금액은 2,200만 불입니다. 한화로 260억 9,640만 원입니다. 최근 매출액인 2018년 연결 매출액 대비 23.77%나 되는 계약이니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3월 30일 기사입니다. 소프트뱅크가 투자한 영국 위성통신 스타트업 원앱이 파산 신청을 했고 인원 감축도 10% 이상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파산의 주요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시장 혼란으로 자금 조달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원앱은 2021년 상용화를 목표로 저렴한 위성통신을 위해 10년간 6천여 개의 위성 발사가 목표였으나 파산 신청 당시까지 74개를 발사한 상태입니다. 최대 주주인 소프트뱅크에서도 추가 투자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직까지 계약을 파기했다거나 하는 소식이 들리지는 않지만 거래 상대방이 파산을 한 경우에는 새로운 투자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대금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텔리안테크 입장에서는 주요한 고객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기체결된 유저터미널 공급 계약이 인텔리안테크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1월부터 계약 기간이 시작되어 2024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지속됩니다. 총 1869일이 계약 기간입니다. 이렇게 1년 이상 또는 장기간 계약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수익 인식 시 진행 기준을 적용합니다. 즉 2019년에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해서 2019년에 수익을 전부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종료 시점까지 나눠서 매출이 인식됩니다. 계약 기간 동안 균등하게 수익 인식을 한다고 가정하는 경우에 2020년부터 24년까지 매년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은 약 51억 원 수준입니다. 금액이 적지는 않지만 2019년 매출액 대비 4.3%를 차지하는 수준이므로 크리티컬한 금액은 아니고 2020년 이후에 매출액이 더 증가한다고 하면 비중은 더 줄어들 것입니다. 다만 원웹으로부터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기회를 잃게 될지도 모르는 부분은 아쉽기는 합니다. 2020년 1월 14일 영국의 셋콤과 체결되었던 계약에 대한 종료일이 연장된 것으로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기존에 2020년 1월 15일로 종료되기로 계약한 것인데 계약 금액을 17.3억 원 증액하면서 2020년 말까지 공급기간이 연장됐습니다. 20년 매출액에 17.3억 원이 추가로 인식될 것이니 좋은 내용의 공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5월 10일 이런 내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때문에 차입금을 늘리는 상장사들이 늘고 있고 인텔리안테크도 100억 원의 차입금이 증가되었다라고 합니다. 공시 내용을 보면 실제 차입이 아닌 운영자금 대출 한도를 100억 원만큼 증액해서 현재의 50억 원 한도에서 150억 원 한도로 증액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텔리안테크에 대해서 검토해본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회사의 성향을 볼 때 인텔리안테크의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눈에 띄게 잘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사업보고서나 공시 내용을 볼 때 의무 공시 내용뿐만 아니라 자율 공시까지도 친절하게 해주고 있는 투자자 친화적 기업입니다.
재무구조상 순자산 비율을 조금씩 올려가면서 수익성을 봐도 꾸준히 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을 볼 때 위성통신 안테나를 설치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전체 선박의 20%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시장이 많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리스크 측면에서 보면 최근 고객사의 파산으로 위험 요인이 발생하기는 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당연히 있겠지만 생각보다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고객사의 경우에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파산을 하게 되었다고 이유를 밝혔는데, 이런 상황이 하루빨리 개선되고 인텔리안테크가 앞으로 다양한 고객과 추가적인 공급 계약이 체결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올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